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추석 특집 투자 정석. 자,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부터는 국내장이 열리고 여러분들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내일 국내장이 열렸을 때 대비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터졌던 몇 가지 이슈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머니투데이 방송이 추석 특집 이 종목 상담 릴레이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투자의 정석은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참여 방법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참여 방법 이용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여러 가지 통로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786-1022, 02-786-1022번이나 아니면 02-786-1023번 이 두 개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00 013-3366-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혹은 뭐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싫다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채팅창에 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 모두 다 챙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될까? 자, 1부는요. 저희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리넷 정혜영 어드바이저, 강남 큰손 정홍주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세 분과 함께 저희가 뭐 종목에 대한 상담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도 좀 놀라셨던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슈들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종목 궁금증까지 모두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채팅창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건 아닌데 지금부터 많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궁금증들 다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가장 컸던 이슈부터 한 가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이슈가 정혜영 어드바이저님, 일단 그 중국의 헝다그룹, 뭐 영어로는 에버그란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채 리스크가 터질 것 같다는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도 한 차례 흔들거렸었어요. 이거 영향력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다 맞춰야지 중국에다 맞추는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 평상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까이 경험을 해보면요. 항상 중국에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다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내가 만든 고래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래 기법에 잘 맞추다 보면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앞으로 2025년도까지는 기간 조정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고 중국에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고 중간중에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보실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주가지수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봉 상태를 딱 보십시오. 이 주봉 상태 딱 보시면 위에서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월봉 상태 이번 달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개월 이동평균선 자체가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못 갑니다. 항상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딱 보면 기조 자체가 깨지면요. 항상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동매매라고 그래요. 이 내동매매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보지 않고 꼭 외국 지표, 미국 지표를 보고 호재와 악재에 의해서 마치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에 거기다 기조 자체를 맞춰 나가는 전략인데 현재 중국에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장소를 이미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나 미국이나 항상 호재와 악재가 나올 수가 있다. 여기 또 북한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연말 연초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도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이미 3,050포인트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 자체가 이미 끝이 나 있습니다. 끝이 난 상태에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기간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나올 적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점진적으로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테마 종목 장세 철저히 종목 장세에 맞춰주기만 하면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제대로 된 테마를 선택한다면 괜찮을 거다라는 이 전망을 그리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섹터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면요, 2차 전지, 뭐 수소차, 탄소 배출권 이런 친환경 테마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수혜주,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에서 이 순환매 장세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강남 큰손 정홍주 어드바이저께서 좀 섹터별로 하반기에 뭘 좀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반기에 저는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번 연도면은 집단 면역이 거의 다 완성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경제가 정상화 구도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집단 면역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완화 기대감으로 요새 여행주 이미 항공주, 소비주 이미 주가가 강세를 시전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가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 쪽으로 시장이 이제 접어들m에 따라서 여행도 이제 앞으로 좀 갈 텐데 백신 여권에 대한 관심도가 이번 하반기의 중요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관련주 쪽에서 라운시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심권에 있는 상태로 미국 헬스케어 업체의 A사와의 DID 신원 인증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까지 한 회사인 만큼 앞으로의 관심도가 있는 분야의 라운시켜 바로 백신 여권 관련주가 앞으로 하반기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지우 위원께서도 분명히 하반기 관심 섹터를 들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정지우 위원은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섹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헝다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시장의 관심의 화두가 지금 헝다그룹이 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부채 규모가 한 350조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리먼 브라더스랑 파산이랑 좀 어느 정도 비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리먼 때는 일단 무엇보다 부채 규모가 790조 원에 가까운 육박. 지금 이제 헝다그룹은 절반 이상이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좀 낮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헝다그룹은 또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먼 같은 이제 파생 상품 이런 부분들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전 세계로 파급력이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부채 규모도 작고 그리고 파생 상품도 발행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죠. 뭐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부분이 있지만 중국은 훨씬 더 심각한데, 이 부분을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심각성을 알고 미리 규제를 작년도부터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규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기가 좀 발생한다는 부분, 시장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에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당국에서 이제 만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일장이 열릴 때 어느 정도 시가 자체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섹터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전기차 업종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도 수혜 업종이죠. 그 부분도 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출시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도 출시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기차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조단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상당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업종 당장은 지금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급격하게 지금 급등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땐 이번에 조정 시에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업종은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 그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대박냥이님께서 오 고래 멘토님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라이브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786
1022번과 1023번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로 이 상담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00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 라이브 저희 채팅창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정혜영 위원께서는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섹터를 좀 관심 갖고 보실까요? 저는 하반기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책이 있잖아요. 네. 이 정책이 수소 테마에 관심이 엄청 많이 갑니다. 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소 테마에서 또 그중에서도 암모니아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는 종합주가 지수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이 테마주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중에서 항상 우리가 수소 테마주 중에서도 뭐 각종 뭐 부품 관련주나 어떤 뭐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수소 테마주는 정부 정책 중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새롭게 뜨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좀 안전하게 하면 수익률이 연말에 큰 시세를 좀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혜영 위원의 수소 관련주, 그리고 정홍주 위원의 백신 여권 관련주, 정지우 위원의 전기차 관련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살펴봐야 될 섹터로 세 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화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청자분 직접 연결해서 어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MK전자 25,450원에 10%요. 네, MK전자 25,450원에 10%. 자, 저희가 이 종목은 정혜영 위원님을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뭘 제일 많이 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일반인들이 매매 실적에 신용 물량이 많이 있는지, 신용이 좀 이제 시작의 관점인지 관심이 많은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신용이 현재 9.6% 정도 올라와 있네요. 또 실적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가 됐든 뭐 건설주가 됐든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적에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위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현재 위치는 제가 볼 때 3번 능선에 진입했다가 7번 능선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자,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K전자를 보면 맨 위에 보면 파란 선이 있습니다. 저는 기법 매매를 하거든요. 기법 매매라고 하는 게 때를 사는 방법,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물대가 어디 가서 있느냐,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인데, 현재 맨 위에 보면 이 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물대입니다. 중장기 매물대. 근데 이거 3만 원 기준 27,000원부터 저항대인데 이미 저항을 치고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지금은 팔 필요가 없고요. 단지 다시 하단 추세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파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하단 추세 지지받고 올라갈 적에 한 번 더 살 수가 있는데 그건 부담이 없는 상태의 주봉을 봐야 됩니다. 이번 주가 1주, 2주, 다음 주가 3주, 3주째가 바로 뗍니다. 근데 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주식의 고점이 어디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주식 고점. 이 고점은 항상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인데 지금은 3분 능선, 3분 능선이라는 경우는 중장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로 3분 능선은 3만 원 기준 3만 3천 원대가 중장기 조정권입니다. 또 2만 7천 원부터 저항대. 이미 저항대 들어가 있어서 저항대 2조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면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조정받고 이번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월 달 들어가면 다시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그때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말아야 됩니다.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은 이 추세가 하단이 붕괴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1주, 2주, 앞으로 3주는 남아 있어요. 기간 조정이. 그래서 월봉 장기적까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번 달에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에 5개월째까지 조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럴 적에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만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일봉에서 조절받고 다시 갈 적에 27,000원, 25,000원에서 행보 등락 지지받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해갖고 그 다음 달에가 3만 원 이상, 3만 3천 원, 5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은 있는 것만 갖고 계시고요. 제가 확실하게
언급하는 것은 25,000원, 27,000원 붕괴되지 않는 하단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만 가만히 가고 계시다가 27,000원 또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사갖고 추가 신고가 뺏어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연결되고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저 없으세요? 듣고 있습니다. 네? 듣고 있어가지고. 아, 듣고 있으셨어요? 네. 네. 어떻게 궁금증이 다 이거- 해결되셨나요? 이거 중장기로 들고 가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잠깐 중장 조정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중장기를 보는 주식이에요. 단기를 보는 주식이 아니고 중장기를 보는 것인데 현재 중장기 조정권이 들어가 있다. 현재 중장기 조정이 끝난 다음에 보시라는 거지. 여기서는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죠.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롯데 정밀화학이요. 롯데 정밀화학 매수 네. 가격하고 이 포트폴리오 내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저기 81,500원 하고요. 네. 100%입니다. 81,500원에 100%. 일단 네. 수익권이신데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쯤 팔아야 되나요? 언제쯤 팔아야 되나? 어느 정도 가격대가 가장 팔기 좋을까? 이런 거겠죠? 네, 이게 오래돼가지고 아,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아이고, 그럼 지금 이제 겨우 수익이라고 제가 좋아했던 게 좀 죄송스럽네요. 아,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갖고 계셨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정홍주 위원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몰빵을 하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네. 주식 하신 지가 10년.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오래된 걸로 생각이 든 게, 종목은 잘 선정하셨고, 투자를 100%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초보자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10년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회사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3분기 영업이익 최대, 3, 4분기 영업이익 달성을 최대치로 달성을 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면서 주가의 어떤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실적 일단 최대라는 거, 경기 민감주 쪽에 속하는 화학 제품 생산 판매 업체로 지금 경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전 세계의 어떤 그 유동성 장소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까지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더 좋아지거든요. 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는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폭발적인 소비 욕구가 폭발함에 따라 물가는 더 올라가며 원자재 가격도 더 올라가면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감에 따라 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화학 제품의 어떤 관련성을 띠고 있지만 수소 쪽의 산업도 지금 연관성을 두고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수소 자동차 혹은 전기차, 친환경 산업이 앞으로 더욱더 육성됨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정부 정책 또한 우리나라 정책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의 강세는 안 나타날 수가 없을 텐데 한번 회사 내용 잠깐 화면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바로 실적인데요.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퍼가 상당히 낮은 편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에 누적적 순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개인의 매도,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며 실적이 일단 저평가가 돼 있고 수소와 혹은 화학 업종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 돌입과 함께 화학 업종에 대한 주가 강세가 앞으로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데 이미 3분기 실적 역시 예상치 역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의 강세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대형주 개념에서 우리가 몰빵을 친다면 선택 정말 잘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사신 걸로 알고 와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네. 근데 10년이 열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년이면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월봉이면 이제 주가는 보니까 종목은 잘 고르셨는데 타이밍을 잘 모르시네요, 보니까요. 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신저가가 내려가면 주가는 한 번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한번 매도 기회가 있었었죠. 한 번 정도. 근데 그때 매도를 안 하시고 지금 다시 또 들어가면서 다시 또 한번 왔어요. 그럼 여기냐? 네.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지금 시그널을 돌파함에 따라서 상승 여지가 있고요. 하지만 네.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네. 현재 외바닥으로 올라갔어요. 쌍바닥이 아닙니다. 그럼 외바닥 형태면 쌍바닥이 필요해요. 그럼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 번 이렇게 내려올 텐데 신고가를 터뜨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매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외바닥인 만큼 쌍바닥이 필요하다 보니까 적정한 매도가 필요할 텐데 신고가 속에서의 장대양봉 단기 매도 관점으로 올 수 있는 봉의 단기 고점 신호예요. 그러면 매도가 한 번 정도 이럴 수 있는 찰나인데 종합주가지수가 원래 코스피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월봉이 제 미친 꿈의 차 시스템에서 하락 신호가 지금 찍혀 있어요. 월봉이.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조정인데 헝다그룹에 대한 악재 속에서 이번 추석 이후 일시적인 지수의 조정과 함께 단기적인 일봉이 반락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역시나 흑삼병 내지 4개의 음봉이 남에 따라서 단기적 고점 신호가 왔죠. 역시 심리가 과열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짧게 5위선 기준 내지 12선 기준 가지고 대응을 하고 반 정도는 월봉의 5개월 이평선을 기준 가지고 쭉 이어나가도 상관은 없으나 아마도 짧게 본다면 이렇게 접고 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 가지고 단기 대응해도 괜찮겠지만 반씩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어떨까. 어차피 내년도에 경제가 더 좋아짐에 따라 증시는 상승의 랠리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조절을 통해서 끌고 난 전략. 기본적으로 이거는 적정 주가 10만 원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이 네. 좀 다 해결되셨나요?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짧게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네, 짧게는 지금 여기서 한번 매도를 쳤다가 그러니까 5위선을 기준으로 분기 예를 들어서 5위선이 얼마냐면 가격대가 9만 원. 그래서 9만 원 깨지면은 일단 반 정도 팔았다가 반은 뭐 5개월 이평선이면 현재 기준에서는 뭐 7만 3천 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략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매수가 밑으니까 본전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반 정도는 5개월선 매매하시고 반 정도는 9만 원 분기될 때 팔고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동진 세미캠이요. 아,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예. 세미캠 매수 가격과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33,000원에 20%입니다. 아, 33,000원에 20%. 예, 예. 최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좀 손실권이신데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난주에 갑자기 급등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 뭐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그 지난주에 급등한 이유에 관해서는 전 뉴스 나온 게 없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뭐 그래서 좀만 있으면 매수가 근처인데 네.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느냐 아하. 아니면 좀 더 보유하게 되면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예. 정지우 위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동진 세미캠은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소재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네. 포토레지스트 이제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 최근 3일 동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동진 세미캠의 이제 단점은 지금 실적 대비는 대신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제 제가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9월달 같은 경우 부회장이 이제 10만 주 정도 이제 2만 원대 후반대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내부 거래자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때는 단기 이제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대신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투자자분이 어떤 부분을 좀 이제 강간 부분이 뭐냐면 동진세미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싹쓸이 기법으로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때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평선이 밀집 국면이었어요. 721선을 막 돌파했던 시점은 2020년 4월 달이었거든요. 그때를 집중 매수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 이하에서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렸으면 지금도 50% 정도의 수익률은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3,000원대에서 봤다는 건 이 뭐 2021년도 뭐 2월 달이라든지 그때 1월 달이라든지 막 이제 많이 이평선이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추격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고점에서부터 쌍봉, 쓰리봉 형태로 자꾸 주가가 고점이 낮아질 때 매매를 한다는 거죠. 주식은 항상 밀집 국면일 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전 저점 부근이 되겠죠. 25,000원대 부근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일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이 33,000원대 후반대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1차 매도권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식은 물렸다 올라오는 거는 일단은 본전 부분 이상 올라갈 때는 매도 기회를 노려봐야 되거든요. 대신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죠. 내일인데요. 내일 이제 장이 열렸을 때 일단은 단기 과열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헝다그룹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오늘 기준가로 5일선은 28,000원대이거든요. 28,000원 이탈되게 되면 일단은 축소시키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나머지 절반 정도만 33,000원대 이상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고 대신 5일선 지켜낸다라고 하면 일단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조금 더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 3일 연속 연기금 쪽에서 4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집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금 또 수급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괜찮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을 받고 있거든요. 몇몇 분께서 이제 의뢰를 해주셨는데, 뭐 금사님께서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캉님께서 HLB, 뭐 옵트론텍, 쌍용 CNE, 금호석유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내주셨던 금사님의 상하프론테크 한번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일단 금사님은 상하프론테크를 67,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77,700원대니까 이제 약간의 수익권에 올라온 상태인데, 정혜용 의원님 상하프론테크에 대한 그 해결책을 좀 주실까요? 지금 이 종목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은 잘 보세요. 우리가 그 파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숫자는요 1서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다시 11, 12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현재 7만 원대라고 하는 경우는 7부 능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파동 자체를 만든 것인데 7만 원이면 7부 능선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좀 저항을 받는 위치다. 그래서 멀리 한 100,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쭉 보시면 녹색 선이 있죠? 쭉 보이죠? 이게 바로 저항대예요. 여기서는 절대 주식을 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보유해도 안 되는 건데 비중이 많을 적에 자기 자신이 나는 10%도 많아, 50% 많아, 100%도 많아 이럴 때 무조건 절반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다시 간다. 언제 가느냐 아무도 모르죠. 이럴 적에 주봉을 보는 거예요. 자, 주봉 상태 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쭉 올라가고 있죠. 추세 전환됐죠. 모든 수세 다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대량을 내서 요거죠. 요거 67,100원. 요것이 바로 손절 라인대.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요 67,100원만 지키신다고 하면 100%를 들고 있던 50% 들고 있던 관계없어요. 왜? 패턴 자체가 시공가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을 따라간다. 시공가 패턴. 그래서 요거는 아주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 현재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게 7바트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점진적 상승 추세 따라가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추는 것을 어느 기준에 맞춘다? 67,100원에다 맞춘다. 요것만 맞추면 자기 능력 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하프론테크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르게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해 주신 유튜브 채팅창의 분이 누구냐면 캉님입니다. HLB를 56,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약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1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해요. HLB의 경우에는 65,800원이니까 지금 수익권이시기도 하고요. 또 1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계시기도 하고. 자, 이 HLB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홍주 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좀 수익률 나오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요. 네, 이 HLB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예측이 된다라기보다는 바이오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매매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피인수에 대한 이 결정이 남에 따라서 유동성에 대한 확보가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호재성 재료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높으나 신약 개발이 된다고 이미 답은 나왔나요? 모르는 거죠. 신약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고 보통 1상, 2상까지는 잘 진행이 되는데 보통 2상에서 다른 나라에 판매라는 이유가 3상에서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3상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실패할 바에는 2상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다른 해외 업체들한테 그 기술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앞으로의 기대가 한번 차트 통해서 한번 대응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수급 쪽으로 화면 보시게 되면 수급이 어때요?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있는 종목이 수급이 어떨지를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한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의 차트의 위치는 당연히 실적은 적자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치적으로 얼마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건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한다 하더라도 예측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적자격, 원래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통 가치 투자 개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고 주가 위치가 현재 최근에 이런 피인수에 대한 이슈로 급격한 상승세가 일단 나왔어요. 지금 거래가 터졌던 시점에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빵 터졌던 바로 요 8월 30일 날에 대한 이 몸통이 종가 여기를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점진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6가지 매매 기법, 매도법 있죠. 바로 제가 방송 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6가지의 매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줬던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매도법에 의해서 붕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것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가 될 수 있는 삼봉의 형태의 가능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투가 찍힌다고 한다면 주가가 긴 조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투가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게 2,000원, 3,000원, 3,000원, 1,000원짜리가 이게 몇십 배가 올라간 거예요. 몇십 배. 그러니까 몇십 배가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 신약 개발엔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거 여기서 대단한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장대 항봉이 나왔던 절반을 붕괴시키고 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3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1봉에서 요 지지권이 붕괴되면 그때는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지지 속에서 상투 나올 때까지 수급이 좋으니까 한번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종목들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명절 연휴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세 분 어드바이저의 유망주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투자 정석이 끝난 이후에 8시 20분부터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 금손 정홍주 위원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가장 위에 보이시는 강남 큰손 이분의 방송 중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친 꿈의 차트, 원리를 한다면 꿈 같은 수익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주실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매도 기법들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직접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의 관심주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정혜영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소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현재 종목에다 해갖고 받아서 번쩍번쩍한 단타 매매를 왔다 갔다 하시죠. 이 단타 매매는 말 그대로 그냥 좀 귀신 노름한다. 뭐 그런 형태로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 정책 그 형성되는 바닥 탈출 종목들이 바로 수소 테마입니다. 이 수소 테마 중에서도 새롭게 형성되는 거 암모니아 관련주 이런 종목 중에서 잘 보시면 바닥을 탈출하는데 잘 보세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또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롯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우리가 보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 침체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침체권은 저 밑에 쭉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침체권. 근데 침체권은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체권은 벗어날 적에는 멀리 가요. 그래서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달서부터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 바닥을 탈출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떠오르는 태양. 이럴 적에 멀리 보면 1357911 파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11만 원, 1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폭이 있다는 것이지 간다는 것이 아니고 폭이 있다. 그럼 바닥을 탈출할 적에 침체권을 탈출할 때 멀리 갈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바닥 탈출 종목이라고 그래요. 이 바닥 탈출 종목은 정부 정책도 부합이 되지만 세력이 들어온 종목. 그래서 대량을 시원한 조가 23,900원이야. 이 23,9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 점유적 추가상 가능하다. 이럴 적에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추세에 따라 쭉 우상향 추세를 따라가는 형태가 바로 고래사냥 50일 매매다. 그래서 일봉 상태에서는 단기를 보는 것이고요. 주봉은 중기를 보는 것이고 월봉은 중장기 멀리 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의 관점에서 멀리 보고 한번 가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장기적으로 보고 갈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 정홍주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종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NCS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 최근에도 한 2배, 3배까지 올라간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강세 이후에 폐배터리 쪽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파워홀스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제 NCS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바닥에서 아직 못 갔던 거를 찾아와서 이제 드리는 시간으로. 왜냐하면 2차전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터리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지금 CATL가 왔다 갔다 1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이 더욱더 2차전지 산업이 더욱더 크게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요는 누가 봐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비전 검사 장비, 태양전지 셀 및 모듈 장비 생산 기업으로 저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면 당연히 검사 장비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상식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확산, 2차전지에 대한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2차전지에 대한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감안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확대한다고 발표가 이뤄졌죠. 최근에 7월 달에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다 해가지고 여름철에 블랙아웃 가능성까지 우려가 되다가 거기다 원전 3기를 돌렸죠. 근데 이제 당연히 탈원전 국가인데 원전을 돌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건데 진짜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탄소 제로 정책도 우리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는 정부 정책인 만큼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에서는 태양전지 셀 및 모듈 장비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NCS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식의 차트가 특징이 있겠느냐. 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가 내려가면 언젠간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근데 지금 한번 상장했던 그 달에 저가는 한번 찍었어요. 근데 거기가 돌파되면 어떤 형태의 의미를 두느냐. 사상 최고대라는 거에 텄던 건 뭘 뜻한 거죠? 1년 정도 쭉, 약 6개월이네요. 6개월 정도 쭉 떨어지고 나서 사상 최고 대량 거래량이다.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났죠? 근데 이제 큰 변화가 거래가 이번 달 빼고
최고대라고 들었던 상장했던 저가를 거의 뭐 돌파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맞붙는 형태를 띠면서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시작을 이제 암시하는 건데 터치했다는 자체는 시작을 암시하는 건데 이게 돌파가 됨에 따라 주가는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다 열려 있죠. 그러니까 신고가 형태를 띌 수 있는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 돌입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관심권에 둘 수가 있는데 일봉 차트에서 현재 3일 동안의 눌림목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적 정가 23,100원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내일 장이 열리면은 적정하게 보합 부근에서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목표가 3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추가 상승 계속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약 2만 원 정도로 기준을 갖고 현재가 매수 전략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홍주 위원의 엔시스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지우 위원도 종목 한 가지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종목 내에서도 알루코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대 알루미늄 소재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알루미늄 관련주로도 좀 엮여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증시 간밤에 급락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역시 이제 알코아 같은 경우도 역시 크게 급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만큼 이제 알루미늄 업체들 앞으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이 알루코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부품 쪽의 셀커버, 또 부품 쪽의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이 폭스바겐 쪽에 2천억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최근 들어.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SK, LG 쪽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최근 들어 원자재 구입을 위해서 대규모 시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간에 3일 정도 이 시비 발행을 이자율 0%로 대규모로 발행에 성공을 했다는 건 앞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 가능성을 높여주는 공시였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과 전기차 이 두 개의 업종군으로 시너지 효과를 좀 이제 발생하게 되게 되면 그만큼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알루코 같은 경우 721선 돌파했던 시점이 2020년도 때의 8월 달이었습니다. 이 싹쓸이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빨간색 이 굵은 라인선이죠. 이 부분을 돌파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 3년 동안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단기는 이제 막 울산 회복되려고 하는 모습이죠. 아마 내일 시가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왜냐면 이제 헝다그룹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매수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 시가 이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예전에 6,200원대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절 라인은 항상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저점이 이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900원대 부근을 역시 중요한 지지권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코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전기차 쪽의 이제 부품 사업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언제 이 공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텐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원자재 구매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 발행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일단은 이 기업이 최대 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자금 여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정혜영 위원의 삼성엔지니어링, 정홍주 위원의 엔시스, 정지우 위원의 알루코 이 세 가지 종목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을 연결해서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들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네네. 네, LG화학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80만 3,300원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80만 3,300원입니다. 80만 3,300원. 요즘에 속 많이 상하실 텐데 이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되실까요? 30%인데요. 30%. 네. 자, 저희 LG화학은 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정지우 위원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LG화학을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좀 아쉽지만 좀 좋은 얘기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수익이 난다, 손실이 난다 이 부분을 떠나서 좀 매매 방법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지금 2020년 이제 LG화학 차트를 먼저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제가. LG화학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인데요. 일단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게 되면 2020년도 4월달 같은 경우가 막 그때 당시 밀집 국면이었어요. 이평선이. 그리고 721선을 돌파했던 시점이고요. 이 싹쓸이기법은 항상 밀집 국면 721선 돌파. 그럴 때가 차트 매수 급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점이 이미 지나가 버렸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완벽하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돼 있어요. 정배열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 저점을 내일 아침 시가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수가 내일부터는 일단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721선 바닥권은 항상 이 53만 원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전 저점이 내일 이탈되게 되면 일단은 경계하는 겁니다. 축소 관점으로 시가 이상 내일 반등 시에는 낙폭을 축소시킬 때는 축소 관점 이후에 다시 5일선 회복되거나 69만 6천 원대 회복될 때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데, 근데 이런 기업들은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지난달부터 매매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밀집 국면에서 2020년 4월달에 매수 급소를 누려야 되는데, 반대로 지난달 5개월 이평선 이탈되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서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를 봐야 되는데 2020년 4월달 때처럼요. 그렇지만 지금은 반대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죠. 투자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 지금이 매수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개월 이평선이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GM 쪽에 대규모 배터리 리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도 실적이 그렇게 막 급증할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최근 들어 누적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인들이 대량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심지어 연기금 쪽도 16만 주 1개월 동안 매도했고요. 개인들만 130만 주 가까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급도 안 좋고요. 실적도 안 좋고요. 차트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반등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시죠? 네. 여보세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실 텐데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내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매도라기보다도 일단은 내일 시가 이상 좀 낙폭을 축소시킬 때는 절반 정도 축소 관점으로 보면서 차후 흐름을 보면서 전량 매도를 할지 아니면 나머지 보유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매도 기회를 또 나머지 노려볼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로도 의뢰가 왔습니다. 문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볼 거는 이제 휴대폰 끝번호 5487님께서 아주 아이비 투자를 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커서 앞으로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좀 해결책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아주 아이비 투자 이런 종목들 7,000원이면 대책이 없죠, 지금 현재. 자, 대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으면요, 절대 들고 있으라 소리 안 합니다. 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무슨 얘기 하는가? 자, 월봉 상태를 보면 이미 상투를 시원했습니다. 그 상투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우리가 제일 정확한 매매 패턴 중에서 정확한 것이 거래량 기법이에요. 자, 대량 거래 시험은 주식 가야 됩니다. 대량 거래 시험은 주식 가야 되는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것이 아니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우익거래가 생겼습니다. 이건 매도세가 우세하지는 않지만 이 바닥에서 사신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털고 나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추세가 꺾였다, 이런 걸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들고 있으세요. 나중에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런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과감하게 딱 반등할 적에 하루 이틀 2, 3일 반등할 때 손절을 딱 해갖고 대세 바닥에 있는 거, 지금은 바닥이 아니죠. 주식을 사실 때는 아까 제가 예측하다시피 바닥에 있는 점을 바꿔 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언제 갈지 모르는 점을 마냥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살펴드렸고요. 추석 특집 투자 정석 1부는 여기서 마칠 겁니다. 자, 고래탐총사 정혜영, 정홍주, 정지우 어드바이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9시에는 이 강남금속 정홍주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